자, 오늘 질문 먼저 받고 문제 시작을 할 건데 이 방학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하는 중3 1학기 과정에서 오늘 수업이 제일 중요해. 긴장하라는 건 아니지만 긴장은 좀 해야지. 일단 질문. 앞쪽에서 질문 있을까요? 이쪽 수업 내용에서 질문. 몇 번? 번호로 얘기하시면 돼요. 그게 60번 볼게요. 인권이 풀었어? 어? 풀었어? 별거 아니었지? 이것도 못 풀고 해요. 뭐요? 못 풀었어. 에이씨, 이거 너 시간 하나도 안 써왔구만. 썼는데 그럴 수가 없어. 피자표 그럴 수가 없어. 60번. 60번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간단해. 그러니까 문제를 얘기하고 말고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꼼꼼하게 읽어야 돼. 그러니까 요즘 그 티처스라는 그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그 특히 영어 강사 그 조정식 그 친구가 나와서 얘기하는 것 중에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공부를 해도 이미 문해력이 안 돼.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요즘 뭐 여러분들 나이대들 친구들 얘기를 하겠지만, 근데 여기서 좀 더 재밌는 건 뭐냐면은 라떼는 쌤 때는 쌤이 니네 나이 때 그리고 부모님들이 여러분들 나이 때의 수학은 너희가 지금 하는 수학이랑 좀 달랐어. 물론 그때는 내용이 더 많았지만 그때는 외우는 거 위주의 수학이 좀 더 많았어. 근데 지금은 뭐가 더 많냐면은 내용이 줄었는데 독해력을 좀 요구하는 문제들이 좀 많아. 근데 이거는 독해도 아니야. 원하는 게 뭐야 지금? 그치, 색칠한 부분 어디야? 한번 그어볼까요? 설명 그어볼게. 난 특별한 걸 하지 않아. 이렇게, 그치? 여기 꼭지점까지 이렇게 요 넓이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혹시 근데 이렇게 둥글둥글한 상태의 뭔가 지금 대충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 그치? 이런 거에 대한 넓이를 구해본 적이 있는가? 그런 건 아예 존재하지 않지 않을까? 그치? 그럼 못 구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여기서 넓이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는 거야. 너희가 할 수 있는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딱 한 개밖에 못 구해, 여러분들은. 너희가 할 수 있는 넓이는 무슨 넓이를 구할 수 있어? 너희가 알고 있는 넓이 공식이 뭐야? 그러니까 그 뭐를 구하는 넓이야? 뭐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야, 그게? 직사각형을 할 수 있는 거야? 삼각형을 할 수 있는 거야? 하나만 선택해. 사각형이어야지. 삼각형의 넓이를 배운 방식이 뭐였어? 사각형 넓이의 반절 아니야? 그러니까 사각형이 제일 으뜸이어야지. 분명한 건 뭐냐면은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오로지 사각형밖에 못 구해. 넓이의 정의도 쌤이 시간이 날 때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지만 오늘은 시간이 그 정도는 없고 우리는 사각형밖에 못 구해. 야 얘들아, 니네 평행사변형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어떻게 배웠어? 아무리 초등학교지만 어느 정도 기억하잖아. 평행사변형 넓이를 실제로 딱 구할 수 있었어?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 평행사변형의 넓이? 어떻게 그런가? 잘라서 이거 여기다 붙여서 사각형으로 만들지 않았어? 마름모 넓이는 어떻게 구해? 어떻게 구하니? 아이고, 마름모 넓이 하고 있는데 가로 세로 하고 있는 분이 계시네요. 마름모 넓이 어떻게 구합니까? 강현준 또 아닌가? 맞는데? 이러고 있으면 안 되고. 뭐야? 대각선 곱하기 다른 대각선 나누기겠지. 뭔 가로 세로야? 응? 제가 그거 얘기한 건데 근데 듣고 보니까 맞지? 근데 그걸 했던 이유가 뭔데? 여기를 쌓아보면은 대각선과 다른 대각선을 기준으로 얘네들이 반딩이 되거든. 그래서 사각형 얘기를 하자는 거야. 얘들아, 넓이는
오로지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깔끔하고 예쁘게 생긴 직사각형 밖에는 넓이를 구할 수 없어. 오로지 직사각형만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직사각형에 대한 모양을 변형을 해서 이런 마름모도 구할 수 있고 평행사변형도 구할 수 있고 이렇다는 거야. 즉 뭐의 넓이는 구할 수 없다.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는 절대 구할 수가 없어. 근데 지금 봐봐. 곡선이 있는데요. 두 개나. 그치? 몇 번 보고서 계속 붙들고 넓이를 구하려고 해봐. 자, 근데 봐봐. 내가 여기 있는 꼭지점 몇 콤마면? 꼭지점이 지금 몇 콤마면? 마이너스 3,0이 되겠지. 얘는 꼭지점이 그럼 몇 콤마 몇이야? 3,0이겠지. 맞죠? 그럼 이 점은 몇 콤마 몇이야? 0,6이겠죠. 그럼 이 점은 몇 콤마 몇일까? 마이너스 6,6이야. 맞아.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 튀어나와져 있는 이만큼 이쪽 선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내가 연결한 이 선에 대해서 이쪽도 연결을 해주면 내가 비큼치고 있는 이 넓이가 이쪽에 비큼치고 있는 왼쪽 넓이랑 똑같지 않겠냐는 거야. 됐어요? 그럼 이 왼쪽에 비큼친 넓이를 여기다가 쏙 집어넣으면 무슨 모양이 나오겠어?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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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으로 둘러싸인 연결된 무엇이 나와? 평행사변형이 나오겠지. 가로의 길이가 6, 높이가 6, 넓이 해주면은 18이 나오겠죠. 됐어요? 아, 이거 18이 아니라 36이죠. 됐죠? 6, 36, 18, 36이 되겠죠. 나누기. 또요? 근데 쌤은 아무리 생각해도 시간을 그만큼 안 보낸 느낌밖에 안 들어. 너의 필기가 그걸 보여주고 있어. 둘 중에 하나야. 중학교 거는 그래서 어느 정도를 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나 그냥 글씨 몇 개 안 되는 이거를 오랜 시간 동안 읽는 거밖에 없어. 재밌는 게 뭐냐면 고등학교 3학년 수능을 볼 때까지 이게 물론 쌤도 많이 보거든. 머리가 좋은 친구들을 봐.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친구들을 보면은 확실히 빨라. 중3 것까지도 공부가 안 된 상태로 온 고등학교 1학년인데 고등학교 2학년인데도 불구하고 가르쳐 보고 수업을 나가 보면은 따라오는 게 느껴져. 이게 확 따라오는 느낌이 드는 거야. 그렇다고 내가 반복을 안 하는 건 아니니까 반복을 할 때마다 쌓이는 경험치의 속도가 달라. 이전 것들도 할 때마다. 근데 그 친구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딱 하나인 것 같아. 바로 독해 부분에 대한 될 때까지에 대한 도전이 기본적으로 좀 깔려 있는 것도 있어. 근데 이거는 내가 알려줄 수 있는 구간은 아니고 여러분이 느끼게 해주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 이걸 좀 얘기를 해볼게. 지금은 얼추 아직도 멀었지만 내가 하도 대입 걸어서 살짝 대입하는 느낌을 좀 알겠지. 특히나 지금 뭐 민건이나 성희 같은 경우도 더 알지. 무슨 느낌인지 좀 전달이 되어 있는 상태지. 근데 그걸 가지고 좀 약간 꿀을 좀 빨았잖아. 몇 문제 안 되지만. 그러니까 너희는 어느 정도 그걸 가지고 간단 말이야. 근데 같은 맥락인 거야. 그 대입을 단순하게 안 할 뿐인 거야. 생각해봐.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다고 얘기를 했어요? 포물선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근데 문제가 제 1사분면과 2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났으면 좋겠대.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야 될까? 일단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이 되면은 아무리 그림을 이렇게 그린다 한들 얘는 계속해서 내려가다가 4사분면을 침범할 거거든. 그럼 아래로 볼록이기만 하면 돼? 그러면 꼭지점이 제 3사분면에 있고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이어야 하겠죠. 그치? 그럼 일단 위로 볼록한 포물선은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 X축과는 두 점에서 만나야 되겠지. X축과 한 개의 점에서 만나면은 3, 4분면은 못 들어가니까.
그쵸? 그러니까 틀렸다는 걸 볼 수 있겠고 그래프의 꼭지점이 제 2, 4분면 위에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 바지를 거의 오랜만에 입는 건데 10,000원이 왜 있지? 나 이제 쌤 현금 안 들고 다니거든? 희한하네. 뭐 여기. 자, 아무튼 그래프의 꼭지점은 제 2, 3면 위에 있을 수 없겠죠? 됐죠? 그럼 A, B, Q만 남았잖아. A 가볼까? 일단 A는 아래로 블록이었어야 되니까 양수인 걸 확인할 수 있겠고 됐죠? 꼭지점의 X좌표 꼭지점이 지금 음수, 음수잖아. 근데 꼭지점이 지금 P, Q잖아. 그러니까 얘도 음수, 얘도 음수겠지. 됐어요? 그럼 곱했더니 양수가 되니까 맞다는 걸 볼 수 있겠고 정답은 기억니은 디귿이라고 할 수 있겠지. 이거 붙인 거? 아, 두 점에서 만난다가 맞구나. 소리. 이거 말을 잘못했어. 오케이? 두 점에서 만난다가 맞겠고 그럼 기억 디귿이 되겠지. 맞춘 거야 이거? 대답은 다 했네. P가 양수. 근데 그거를 해보는데 시간을 더 써서 정리를 하라는 거야. 중요한 것은 답도 다 알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런지만 맞추면 되는 건데 응? 그 시간이 난 안 쓴 거라고 판단이 든다는 거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자 이제 그리고 방금 소개한 것처럼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할 예정이고요. 오늘 수업 나가고 다음 타임 수업 나가는 것까지 그거 하고 야 다현아 너 언제 오냐? 25일까지 갔다 온다고 했나? 6일까지야? 6일은 아예 못 와? 애매하구만. 저녁에 와? 일단 오케이. 됐어. 이거 오늘 나가고 이렇게 가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오늘 진도 한번 나가고 다음 시간 마무리 한번 나가고 그 다음에 정리해서 마무리하는 거 한번. 오케이? 그래서 한번 휴강이 있어서 4일부터 이제 시험 대비 미리 조금 준비하는 파트 이제 RPM으로 나가겠지만 이제 RPM 형태 이제 좀 더 나가면서 확인하면서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일 날까지 마무리 한번 지어봅시다. 알겠죠? 이제 깔끔하게 한번 마무리 지어보고 오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말 가장 중요한 파트 구간입니다. 자, 쫄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자 일단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 쌤이 한번 물어볼게. y는 2에 x 빼기 2의 완전 x 빼기 1의 완전 제곱 더하기 3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자 얘를 한번 보자. 꼭지점이 그럼 몇 콤마 몇이야? 1,3이야. 아래로 블록이에요? 위로 블록이에요? 아래로 블록인 포물선이 되겠죠. 그치? 그럼 추계방정식의 이름은 뭐야? 일단 꼭지점은 1,3이었고 추계방정식의 이름은 뭐야? x는 1이에요. 됐죠? 여기까지가 배웠던 형태야. 그치? 물론 이제 다시 얘기하지만 지금 건드릴 거는 아니고 최대 최소라고 하는 파트가 우리 시험 범위에는 없는데 얘기한 것처럼 그냥 그 형태가 조금 존재하는 게 있어. 내년에는 써야 되는 형태가. 됐죠?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 내용이지. 자, 지금부터 잘 봐요. 지금 이런 식으로 2차 함수의 모양을 정리를 해서 꼭지점을 딱 바로바로 볼 수 있게 보기 좋게 주는 이 형태를 우리는 지금부터 표준형이라고 약속을 합시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 있는 x 빼기 1의 완전제곱의 형태를 전개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 식 자체가 y는 2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5라고 할 수 있겠죠. 식을 정리를 그냥 전개를 한다고 하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자, 다시 쇼트로 되돌아온 거야. 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지금부터 일반형이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일반형이라고 부르도록 합시다. 아주 색다른 방법입니다. 잘 봐. 어떻게 할 거냐면은 x제곱의 개수를 x쪽까지 앞쪽으로 한번 묶어줘. 즉 쉽게 얘기하면 인수분해를 먼저 한번 해줘요. 됐어요? 뭐 보여? x제곱 빼기 2x가 남겠지.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 하나가 있어. 잘 봐. 이 5는 그냥 여기 오지. 그리고 x제곱의 개수를 묶어주는 거니까 2가 고스란히 묶일 것이고, 그럼 여기는 신경 안 써도 되지 않을까 싶은 거야. 그런데 문제는 가운데인데 마이너스 4가 만들어지려면은 얘를 전개해서 확인만 하면 돼. 이거 여기서 많이 보지 않았어? 이거 얼마 전에 했던 거 아니야? 뭐 할 때? 완전 식을 이용한 뭐의 풀이? 2차 방정식의 풀이를 할 때 그때 사용을 했던 방식이거든. 그지? 그리고 여기에 있는 파란색 줄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려면 뒤에 상수가 몇이어야 돼? 이걸 한눈에 보는 게 가장 베스트. 근데 그걸 못 보는 경우를 대비해서 x의 개수 마이너스 1을 어떻게 해서 만들 수 있다고 했어? 곱하기 2분의 1을 해서 반띵을 하고 이걸 뭐 해서? 제곱해서 만들 수 있다. 제곱해서 계산을 하면 뭐를 만들어낼 수 있어? 1. 대신 맘대로 1을 더하면 안 되니까 1을 한번 빼주자. 그리고 나서 다음 작업 뭐예요? 마이너스 1이 가운데 있으면 완전 제곱식의 형태가 정리가 안 되니까 식을 여기까지 만들어 줄 수 있겠고, 그럼 완전 제곱식의 형태 정리가 x 빼기 1의 완전 제곱으로 뒤쪽은 3으로 정리가 되면서 이제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꼭지점의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표준형이라고 불러줍니다. 됐어요? 다른 점은 지난 시간에는 x제곱의 개수를 그냥 나눠버렸거든. 양변에다가. 딱 그 차이야. 자, 그런데 봐봐요. 자, 지금 2번에 써져 있는 거 한번 써볼게. 지금 쌤이 지금 방금 쓰는 이 작업을 하는 걸 보여줬잖아. 자, 봐요. 이렇게 전개가 되어 있는 상태를 일반형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잖아. 이 정도 가지고는 택도 없을 것 같고. 이 정도면 얼추 보이니까.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의 연습을 하셔야 되냐면은 똑같은 걸로 나는 연습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 자, 잘 봐요. 지금 방금 하는 표준형 작업을 하면은 지금 방금 하고 있는 표준형 형태의 작업을 해주게 되면은 이게 좀 어렵다. 이 친구에 대한 표준형 작업을 해주면은 이 친구에 대한 표준형의 작업을 해주면은 지금 이게 방금 이거 한 거야. 그러니까 뭔가 다른 기술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기술을 쓴 게 아니야. 그냥 뭔가 딱 만들어내는 거에 대한 어떤 공식이 있으니까 얘는 이거고 얘는 이걸 만든 게 아니라 쌤도 실제로 이 작업을 똑같이 한 건데 빨리 한 거야. 개빠르지. 그지? 개빠르지. 그지? 근데 이 정도 속도가 나와야 승산이 생겨. 재밌는 건 뭐냐면은. 근데 여기에 대한 요령도 쌤이 얘기를 해줄 건데 내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정도 반열에 이르러야 하는 게 뭐냐면은 쌤이 하는 정도까지 와야 돼.
그러니까 거의 유사해야 돼 사실. 근데 만약에 고등학생 돼가지고 하고 있는데 x제곱 더하기 10x 더하기 25 빼기 25니까 정리해서 빼기 이거 어느 세월에 하고 있을 거냐는 거야. 근데 나도 요령을 투입해주겠지만 그 요령을 알아듣는 친구들은 기초적인 단계들에 대한 연습이 명확한 친구들이 알아듣는 거지 갑작스럽게 딱 한마디는 아 그거였구나 하면서 막 이런 건 없어. 응? 쌤 요즘 운동하고 배드민턴 치거든. 몇 번 얘기했지. 배드민턴 친다고 한 1년 정도 됐는데 배드민턴 치면은 이제 쌤보다 좀 그 나이 많은 분들이 계실 거 아니야. 형님들이 계실 거 아니야. 형님들이 항상 두 가지를 얘기해. 1. 이 운동은 오래 해서 경력이 실력이다. 그러니까 구력이라고 하거든. 구력이 결국은 실력이 되는 거다. 네가 조바심을 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그냥 열심히 하면 된다. 2번. 너 왜 못하냐? 이상하지? 그럼 이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 그지? 이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어차피 지금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야 이걸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이거 의미가 없는 거야 솔직히. 근데 그 두 개 얘기를 맨날 들어. 그러니까 할 때는 막 못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막상 해가지고 좀 지난 다음에 자세히 속을 살펴보면은 이 얘기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쌤이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은 수학은 기초적인 파트가 상당히 중요하고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시간이 결코 기초적인 걸로 풀어도 오래 걸리지 않아. 쌤도 지금 1학년, 2학년 거 들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도 나도 그 얘기를 가장 많이 강조를 하고 기초적인 걸 한다고 해서 절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 오래 걸리는 건 기초적인 걸 못하니까 오래 걸리지. 그러니까 연습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쌤이 지금 더 풀어줄게. 일단 좀 더 봐봐요. 알겠지? 근데 쌤 저 뭐 굳이 뭐 제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느낌 들면은 혼자 옆에다가 쫓아가서 한번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내 거 안 따라오셔도 돼. 한번 해볼게요. 연습은 최대한 한 줄 한 줄 조금씩 변화도록 그래야 연습이 됩니다. 일단 1단계 마이너스 1을 묶을 예정이고요. x제곱 더하기 4x가 있어야지 원형이랑 똑같다는 걸 볼 수 있겠지. x 개수를 봤을 때 플러스 4가 있어야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불청객으로 나와져 있는 마이너스 4를 전개해서 바깥으로 뽑아줄 수 있겠죠. 계산을 해주면 완전제곱식이 정리가 되겠고 이쪽에 상수를 빼주게 되면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7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프 모양은 위로 볼록이라고 할 수 있겠고 y축과 만나는 점은 0, 마이너스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면 y축과 만나는 점은 y축과 만나려고 하면은 x좌표가 0인 점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다시 필수 문제 2번입니다. 자, 이차함수 y는 x제곱 더하기 10x 더하기 15 이렇게 나와져 있었는데 봤더니 표준형 정리를 해보려면은 바로 치고 x제곱 더하기 10x 묶어줄 게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치네. 앞에다가 플러스 25 해주는 대신 빼기 뒤에 B쪽에다가 마이너스 25 해줄 예정이고 완전제곱식의 정리는 x 더하기 y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10으로 정리가 될 예정. 자, 어쨌건 2차 함수를 푼다는 것은 그래프를 그린다는 이야기일 것이고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꼭지점을 만들어주는 과정이었던 거지. 꼭지점은 그럼 몇 콤마 몇인 거야? 마이너스 5 콤마? 마이너스 10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그치?
그리고 아래로 블록이랑 보너스 한번 그려봐요 여러분. 그려봐요. 여러분들이 그려 자연스럽게 그리시면 돼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을 꼭지점으로 하고 있고 아래로 블록이 포물선 그렸나요? 그렸어요? 뭐 어떡할게요. 선이 그렇게 많으면 어떡해. 자, 그림 그리신 걸 보니까 누구는 이렇게 그렸고요. 누구는 이렇게도 그렸습니다. 누구는 이렇게도 그렸고요. 됐죠? 누구는 이렇게도 그립니다. 취향껏 그리는 것 같지만 절대 취향이 아니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배우는 이 2차 함수 내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에 수능을 풀기 위한 기초 작업이 좀 들어있거든. 내 생각이지만. 근데 난 이걸 알아들었으면 좋겠는 거야. 자, 가볼게. 우리는 지금부터 곡선이라고 하는 이 y는 마이너스 2x제곱 빼기 8x 빼기 1의 그래프를 그릴 거지, 그치? 기왕이면 어떻게 그리고 싶어? 정확하게 대충 정확하게 그리고 쉽잖아. 똑같이 필요한 대로 딱 그렸으면 좋겠지, 컴퓨터처럼. 그치? 그런데 정확하게 그릴 수 있겠어?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치?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그래프를 그리는 기준은 어차피 정확하게 그릴 수 없다. 똑같이 진짜 컴퓨터로 입력한 것처럼 그릴 수는 없다는 거야. 이게 팩트잖아 일단. 그치? 그건 인정하자고. 그걸 인정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그리면 될까? 정보를 모두 다 품고 있는 상태를 맞춰서 그리기만 하면 돼. 그치? 즉 정보를 품고 있다는 것은 그려져 있는 정보만으로, 잘 봐, 그려져 있는 정보로 식을 만들 수 있으면 돼. 응? 얘들아, 그려져 있는 정보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얘가 아니니까 y는 x 더하기 5의 완전제곱 빼기 10이라고 하는 그래프를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보이는 것처럼 꼭지점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지? 그게 아래로 블록인 포물선인 걸 가지고 얘기를 하자는 거고, 그지? 맞죠? 다시 봐봐야 되는데 노란색으로 그릴 수도 있고 하얀색은 사실 말이 안 돼. 빨간색으로 그릴 수도 있고. 왜냐면은 어떻게든 간에 어떤 쪽으로도 움직이겠지. 이렇게 위쪽으로만 올라가진 않을 거라는 거지. 이렇게 더 퍼질 수도 있겠지만. 응? 그런데 지금 내가 그리는 이 여러 가지의 그래프, 노란색이든 빨간색이든 하얀색이든 여기 써져 있는 그래프들은 공통적으로 꼭지점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이라는 정보밖에는 없지 않아. 그러니까 쌤이 여기다가 y는 2의 x 더하기 5의 제곱 빼기 10을 그리라고 하든 3의 x 더하기 5의 제곱 빼기 10을 그리라고 하든 100 곱하기 x 더하기 5의 제곱 빼기 10을 그리라고 하든 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써져 있는 그래프의 정보로는 꼭지점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이라는 정보만 알고 있는 거지 다른 추가적인 정보가 없다는 거야. 즉, 이 그림을 가지고 유추할 수 있는 것은 A 괄호 열고 얘라는 거야. 이거 지난 시간 내용이야.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식의 형태가 있어. 지난 시간 숙제 생각해봐. 이런 정보가 하나가 있어. 됐어? 이렇게 해서 식을 세웠어. 그럼 어떤 정보가 하나가 더 추가되니? 1번 x제곱의 개수가 이거입니다 하고 주니? 2번 점을 하나 주니? 점을 하나 주지.
숙제를 해봐오면 그 내용에서 보면은 꼭지점은 그냥 온전하게 공개를 한 상황이라고 하면은 꼭지점을 준 상태에서 점 하나를 주지. 그치? 근데 지금 몇 문제 안 풀었지만 풀면서 계속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한마디가 있었어. 그게 바로 뭐야? 바로 Y축과 만나는 점이야. 그치? 이 Y축과 만나는 점을 우리가 쉽게 표현을 하면 뭐라고 불러요? Y 절편이라고 불러요. 됐어요? 됐어요? 여기까지? 제 녀석들을 우리는 Y절편이라고 부르거든. 저 Y절편이라는 녀석을 놓고 또 한번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근데 생각을 해봐. Y절편은 Y축과 만나는 점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그치? 또 Y축은 어떤 녀석이야? 바로 X값이 0인 지점이야. 응? 그리고 얘를 한번 자세히 봐요. 얘는 0, 몇을 지나? 0, x에다가 0을 넣으면은 5의 제곱이니까 25 빼기 10 하면 15잖아. 그러니까 몇을 지나는 거야? 0,15라는 점을 지나. 됐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래로 물러긴 포물선을 그렸을 때 Y축과 음수 방향에서 만났던 모든 그래프들은 다 틀린 거야. 됐어요? 만나지 않게 그린 것도 틀린 거야. 어디서 만나야 되는 거야? 0,15에서 만나야 하는 거야. 이렇게? 됐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좀 더 가볼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식이 맞는데 지난 시간까지는 표준형인 상태로만 줬어. 그치? 근데 봤더니 0 넣고 아우 계산하기 너무 귀찮아 죽겠는데. 그치? 귀찮아 죽겠어. 근데 지금 2단원으로 왔더니 무슨 얘기를 먼저 해? 이 표준형의 상태가 아니라 이 표준형을 전개를 해준 누구? 일반형을 주지. 자, 여기 x에다 0 넣어봐. 뭐 나와? 15. 어디였어?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어? 여기 있네. 얘 0, 몇 지나? 여기 뒤에 있는 거 그냥 읽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일반형이 y절편을 구하기가 편해? 표준형이 편해? 일반형이 훨씬 편하지. 계산할 거 없이 뒤에 상수만 읽어주면 되는 건데. 그런데 우리는 얘를 줘? 일반형을 줘? 일반형을 줄 예정이야. 표준형을 바꿔서 꼭지점을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일반형으로 눈길을 돌린 다음에 y절편 체크만 해주면 돼. 거기까지가 여러분들이 해줘야 되는 일인 거야. 그러면 어떤 정보까지 오케이가 된 거야? 그래프에 대해서 꼭지점을 알고 어떤 y절편 하나를 안다는 얘기는 이렇게 된 상태에서 0,15를 지나게끔 하면은 A값도 구해낼 수 있다는 거지. 됐어요? 여기까지? 그렇게 정리를 해줬더니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5,10 마이너스 10이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0,15를 지나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3번 보여요? 아래쪽으로 갔던 여러분들은 절대 여기에서 맞출 수가 없었겠지. 몇 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이게 자연스러워 밑에 있으니까 이렇게 그린 게 좀 자연스럽겠지. 그러니까 다 지난다고 생각하겠지만 원래 그래프는 노란색 형태여야 되니까 제 4사분면을 지나지 않아야 된다는 걸 볼 수 있겠지. 됐어요? 자, 근데 여기서 봐봐. 내내 얘기하지만 우리는 함수는 그래프입니다. 그래프인 걸 사용을 해야 되고 그래프인 내용들이 계속해서 움직이는데 재밌는 거는 대다수의 문제는 좌표 평면을 필요로 하지 않아. 유일하게 딱 한 문제만 좌표 평면을 요구합니다. 그게 뭐야? 몇 사분면을 지나냐 지나지 않는 문제가 나왔을 때.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런데 조금 아직 남았어. 꼭지점이 2,4인 아래로 물르기 포물선이 그래프가 나왔어요. 얘가 3, 4분면이나 4, 4분면을 지날 수 있을까? 이거 안 되지 않아 여기는? 이거 안 되지. 여기 지금 2,4라고 하는 점에서 아래로 물르기인데, 그치?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이제 마지막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애초에 y절편을 궁금해하는 느낌이 나야 돼.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y절편이 뭘까? 궁금해? 안 궁금해. 얘는 그냥 이렇게 올라가겠지. 근데 2,4인데 위로 볼록이야. 딱 그리려고 봤어. 근데 일로 갈까? 일로 갈까? 일로 갈까를 고민해야지. 왜냐면은 그림의 종류가 달라지잖아. y절편의 위치에 따라서. 그치? 거기에 맞춰서 그 값을 구해서 그림을 그리셔야 한다는 거야. 포인트. 오케이? 오케이? 그 상태이고요. 한 번 더 주어진 문제에서 지금 세로 선을 x는 마이너스 5라고 하고요. 노란색만 봅시다. 오른쪽은 x가 마이너스 5보다 클 때, 왼쪽은 x가 마이너스 5보다 작을 때인데 4번을 봤더니 x가 마이너스 5보다 작을 때는 x값이 증가하면 오른쪽 방향으로 보였을 때 y 값은 이렇게 쭉 가니까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까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쌤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오늘 사실 시간적인 여유도 내가 조금만 빨리 하면은 2개 단원 다 끝내고 마무리 지을 수 있거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숙제를 오늘 진짜 정말 최소한으로 내줄 테니까 그림을 한 문제당 3번, 4번씩 반복해서 그려봤으면 좋겠어. 표준형도 3번, 4번 해보면서 그냥 그림을 연습을 해줘. 요 정도 양이면 충분해. 쌤이 중3 딱 요 시기에 보면은 뭐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뭐 새로 온 친구인데 막 지금 1, 2학년에서 과정을 좀 허덕이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럼 3학년 과정을 하는 거를 조금 더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하지만 그 친구들도 고등학교로 넘어가면 필요한 표준형의 형태들을 만들어 놓거든. 뭔 짓을 해도 저거는 만들어내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얘네들이 문제가 안 돼? 그럼 그래프까지 가봤으면 좋겠다는 거. 시간 좀 많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번입니다) 자 이번엔 뭐가 보여요? 말해.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잘 봐요. 이거 너무 안타까운 거는 내가 지금 이거를 밝힐 수 있는 때는 사실 존재하지는 않아. 근데 지금은 일단은 이대로 가보자고요. 일단은 이 친구의 그래프 먼저 가보면 표준형 먼저 그립시다. 우리가 배운 건 이거밖에 없으니까.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x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4분의 49 빼기 4분의 49가 되겠고 빼기 4분의 9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y는 x 빼기 2분의 7의 완전제곱 빼기 4분의 9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지. 그럼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이에요? 2분의 7 콤마 마이너스 4분의 9인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이 되겠지. 자 여기서 가는 거야. 그리려고 했는데 y좌표 바로 확인. 그러니까 10인 걸 확인했으니까 그래프가 딱 이런 식으로 생겼겠네. 그죠? 그때 x축과 만나는 점이라고 했으니까 이 두 점을 구하는 거죠. 그지? 아까 y축과의 교점을 구할 때는 어떻게 구했어요? x에다가 0을 대입을 했지. 같은 방식이야. x축과의 교점을 구할 거니까 y자리에다가 0을 대입을 할게요. 됐어요? y자리에다가 0을 대입을 해주면 어떻게 돼? 식이 x제곱 빼기 7x 더하기 10은 0이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인수분해 해주시면은 x 빼기 2 곱하기 x 빼기 5는 0. 그럼 뭐가 돼? 여기가 2고 여기가 5라고. 그럼 x축과 만나는 점은 2,0과 5,0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결국은 x축과 만나는 점을 구할 때는 일반형 상태의 y자리에다가 0을 대입해서 2차 방정식을 푸시면 됩니다. 근데 요건 좀 이따가 그래프 들어가서 다시 얘기합시다. 됐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는 지금부터 얘기하는 이 파트 부분은 여러분들이 외우면 좀 이득이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부터 가져가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생각보다. 봅시다. 자, 그래프 일단 이거 확인을 할 거거든요, 이걸로. 자, 그때 문제를 두 개로 늘릴게요. 얘와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가봅시다. 자, 일단은 그래프의 꼭지점, 일단 여기서 볼까? 꼭지점은 몇 콤마 몇이야? P 콤마 Q입니다. 그리고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X제곱의 개수 A는 양수가 되겠지. 꼭지점 확인하시고 P는 음수, Q는 양수. 됐어요? 봐봐. 이거 지금 헷갈려하는 이유가 여기서 빼냐 더하냐 이것 때문에 거꾸로 헷갈리는 거 아니야? 근데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빼고 더하고는 꼭지점을 읽고 나서 소용이 없어. 거기서 헷갈리는 게 아니라 꼭지점을 빼는 데만 신경 쓰면 돼. 근데 꼭지점을 뺄 때 쌤이 부호를 신경 써서 하라고 했어? 어떻게 빼기로 했어, 꼭지점을? 이거 꼭지점 P, Q 읽을 때 P를 할 때 주의사항이 뭐였어? 어떻게 하라고 했어? 대입해서 0되게 만들으라고 했잖아. 대입하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부호를 신경 쓸 필요가 없었는데 왜 지금에 와서 그걸 부호 신경 쓰냐는 거야. 그러니까 꼭지점이 이미 여기서 일단 P, Q인 건 만들었지 일단. 됐지? 근데 지금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이야? 음수 콤마 양수잖아. 그럼 그대로 적용한 것 뿐인 거야. 됐죠? 자, 여기서 잘 봐. A는 여기도 똑같이 그래프 A는 X제곱의 개수니까 A는 뭐를 의미해? 그래프의 뭐야? 양수겠죠? 됐지? 그럼 C는 아까 C는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었어? Y좌편이 지금 양수야 음수야? 양수잖아. 그러니까 여기 양수야. Y좌편 Y축과 만나는 점이 X축보다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양수인 거야. 됐어요? 그럼 B를 구해야 하는데 B를 구할 수 있는 기가 막힌 방법이 하나가 있어. 바로 우리 방금까지 배웠던 뭐를 하면 돼? 얘들아, 표준형을 하면 돼. 이렇게. 어? 됐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됐어? 그럼 꼭지점의 X좌표가 뭐야? A분의 B지. 근데 이 꼭지점의 X좌표가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근데 A가 이미 양수였지. 근데 A가 양수인데 앞에 부호가 음수인 상태에서 계산 결과가 음수라며. 그러니까 B는 양수여야 하겠지.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자, 됐어요. 라고 하는 이 식들에 대해서 이 P, Q는 뭐를 의미를 해? 보이는 그대로 딱 꼭지점을 의미를 해요. 그리고 이 A는 무엇을 의미를 해? 그래프의 모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C는 뭐를 의미를 할 거야? Y절편을 사용할 예정. 그때 마지막 이 B는 무슨 역할을 해준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꼭지점에 X좌표를 사용을 해주시면 돼. 오케이? 됐어 여기까지? 자, 한 번만 더 해볼게. 요 모양 똑같은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다시 이번엔 그래프를 쌤이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됐죠? 일단 PQ 먼저 가보자. 일단 A는
양수. 꼭지점은 일단 P, Q야. 됐죠? 그리고 꼭지점이 지금 몇 콤마면? 양수, 음수. 됐죠? 내가 지금 묻는 거는 P, Q를 뽑아냈으니까 PQ의 부호를 물어보는 거니까 꼭지점이 양수냐 음수냐 0이냐를 물어보는 거니까. 됐죠? 그럼 다시 꼭지점 몇 콤마면? 양수, 음수니까 P가 양수, Q가 음수라고 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됐어요? 다시 이번에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보도록 합시다. a 똑같이 양수 맞지? c는 y좌편이니까 y축과 만나는 점 확인했더니 0보다 밑에 있으니까 음수. 그러니까 c가 음수인 거야. 됐어? a는 뭐 모양 보고 하는 거니까 c는 어려운 거 없잖아. 어려운 게 없을 때까지 연습을 해야 되겠지만 아직은. 자, 그리고 b를 어떻게 구하기로 했어? 뭐를 사용을 하자? 꼭지점의 x좌표로 만들도록 사용을 하자. 그럼 꼭지점의 x좌표를 만들면 어떻게 돼? a를 일단 묶어. 됐죠? 그리고 반띵하고 제곱을 하면 어떻게 돼? 플러스 4a 제곱분의 b제곱 빼기 4a 제곱분의 b제곱이 되겠고, y는 a 괄호 열고 x 더하기 2a의 분의 b의 완전제곱, 정리를 해주면은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더하기 c의 모양을 띄거든. 그래서 꼭지점의 x좌표가 뭐인 걸 확인할 수 있어? 마이너스 2a분의 b인 걸 확인할 수 있어. 근데 꼭지점의 x좌표가 양수야 음수야? 꼭지점의 x좌표가 양수야 음수야? 양수잖아. 그러니까 얘가 양수지. 근데 a가 지금 뭐야? 양수잖아. 됐어 여기까지? 그런데 지금 계산 결과가 양수이려면 앞에 마이너스가 있잖아. 그럼 b가 음수여야지. 그러니까 b가 음수였던 거야. 됐어요? 좀 연습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 이렇게 모양을 잡는 거야. 이게 1단계야. 됐어요? 이게 1단계야. 이 1단계를 익히는 게 실력이야. 자, 그리고 2단계입니다. 야, 그러면 우리한테 만약에 이 과정이 없이 꼭지점의 x좌표를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그 공식을 외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공식을 유도하는 건 과정을 할 줄 알아야지. 근데 재밌는 건 뭐야? 여러분들은 이미 공식을 다 외워놨어. 잘 봐. 근의 공식 뭐예요? 분의 끝! 그게 꼭지점 x좌표야. 오케이? 니네가 지금 했던 이 유도 과정의 계산 결과인 2a분의 마이너스 b가 어디 있었던 거야? 근의 공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2a분의 마이너스 b 그 앞에 부분만 있었던 그 부분만 풀면 꼭지점 x좌표인 거야. 됐어 여기까지? 그럼 문제 하나 다시 풀어볼게요. PQ는 안 할게 이번엔. 그럼 그래프를 이번에는 이렇게 그려보도록 합시다. ABC만 합시다 이번엔. A는? 음수 양수? 음수. 자, 그래서 물어본대요. C는? C는 여기 봐야지. 양수. 그럼 B를 확인을 할 건데 표준형을 하는 거는 계속 보여줬잖아. 연습하셔야 되고. 됐죠? 근의 공식 그대로 불러보면 이게 뭐야? 꼭지점의 x좌표거든. 근데 그게 양수야 음수야? 이 꼭지점의 x좌표가 양수야 음수야 지금? 음수잖아. 그러니까 얘가 음수인 거야. 근데 현재 a가 음수지. 얘가 음수야. 여기 마이너스도 음수고 음수가 두 개야. 근데 계산 결과는 음수라며. 그럼 b가 양수여야 돼 음수여야 돼? b가 음수여야 돼. 됐어 여기까지? 이게 2단계야. 됐죠? 이게 2단계야. 2단계도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형태가 있고 2단계는 보완할 수 있는 1단계가 존재하지. 그치? 꼭지점의 x좌표를 직접 구해준다는 약간 보완책이 존재를 해요. 됐죠? 마지막 3단계입니다. 자, 1단계의 장점은 니네가 직접 하면 돼. 오래 걸리겠지. 하지만 정확해. 2단계는 어느 정도 좀 더 속도가 붙었어. 하지만 그거를 기억하지 못하면 못 풀어. 그치?
3단계는 훨씬 빨라집니다. 자, 3단계입니다. 우리는 B의 부호를 구하기 위해 되게 옛날 거야. 나 쌤 학교 다닐 때부터 있었던 거라서. 그래서 이런 공식들은 그냥 한자로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꼭지점이 좌 어디 쪽? 왼쪽 동 같다 우 오른쪽 이 다르다. 그래서 좌동 우이입니다. 됐죠? 이상하다 생각한 거랑 다르다. 이가 그 이자야. 한자 나 잘 몰라 무슨 이인지. 동은 같을 동. 됐죠?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갑니다. A가 음수고 C가 양수인 건 쉽게 만들어낼 수 있었지. 자 그리고 다시 한번 그래프를 봐봐. 꼭지점이 Y축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니 오른쪽에 있니? 왼쪽에 있으면 좌야 우야? 좌면 같은 거야. 누구랑? 꼭지점이 왼쪽에 있으면 A와 부호가 똑같아. B가 끝. 그게 공식을 다 적용해가지고 한마디로 만들어 놓은 것 뿐인 거야. 그냥 고소 따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이게 최종 형태입니다. 마지막 한 번만 더 가볼까요? 그러면 가볼까요? A는 양수, C는 양수 꼭지점이 왼쪽에 있어 오른쪽에 있어? 그럼 좌 동이었지. 그러니까 B는 끝. 됐죠? 빠르죠? 근데 이거 해놓으면 뭐해? 이 썩은 놈들이 다 이것만 하고 앉았네. 다음 시간에 오면은 이것도 기억 못해. 문제는 그거야.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해봤잖아. 이 달콤한 것들은 안 남아 절대. 그러니까 결국은 이 형태가 아니라 1단계, 2단계 얘기했던 그 단계가 충분한 연습이 필요한 거고, 시험 볼 때 같은 경우 쌤 저번에 그 빠른 방법 뭐였죠? 왜냐면 앞에 거를 연습해본 친구들은 빠른 방법에 대한 존재를 알아. 빠른 방법만 연습하고 외우기만 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결국 앞에 것들이 없어진다는 게 문제인 거지. 오케이? 이해됐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150쪽까지 정리하는 거 한번 확인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숙제 파트는 120쪽에 104번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120쪽에 104번 뒤쪽에 양이 좀 많아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은 표준형으로 하는 것만 하면은 앞쪽이랑 똑같아 문제들이. 그래서 그렇게까지 좀 체감적으로는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